9월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추수할 준비 되셨나요? 하지만 또 난이도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당히 높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OMC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담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부동산 우려, 현재 진행형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 동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이에 따라서 9월 한 달간 월간 증시 전망상으로 봤을 때 하단 2,400선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개별 모멘텀 장세 이어질 것으로 대체적으로는 예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뉴스들, 이슈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9월 한 달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은 길면서도 짧습니다. 이달 말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무언가를 해놔야 될 텐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지, 그럼 오늘 하루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은 어제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싶으신 내용이 많을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에 오늘 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큰 뉴스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이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이어서 좀 방문하게 되는데요. 9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입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어떤 일정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는 이유가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5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5일에 출국하고요. 6일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7일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정세상으로는 6일에 있을 이 회의가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날은 바로 7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경제사절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다올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순방의 목표로 대통령실에서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이 3가지를 순방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일에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서의 경제적인 성과 어떻게 좀 거둬올 것인가. 그리고 나서 8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 간의 이 회담이 좀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는 9일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날 또 각국의 정상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먼저 대통령실에서 일축했었죠. 이 밖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여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좀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한중 회담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워낙에 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시간을 고려해서 시장은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원전주들이 들썩인 건데요. 과연 오늘 본장에서도 원전주들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나 G2파워가 가장 좀 시간에 걸려서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 밖에도 우진이라든지 그리고 일진파워 등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정규거래에서는 다소 좀 잠잠했던 종목군들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이 오후장에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여기에는 또 삼성발, 호재 2가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 급식 관련 계열사와 이 계약을 맺었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자 일부 매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었고요. 아마 내용 확인하고 나서 다른 매체들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매체가 중복해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인간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로봇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앞서서 신제품을 발표할 때도 시연회 장소에 로봇팔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그 로봇팔이 어디 거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팔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개발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라고 이 매체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행보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오늘까지 연속성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RS 오토메이션 24%, 유로메카 18%, T 로보틱스도 7%고요.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양봉입니다. 끝까지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거래도 많이 동반되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이쪽보다는 협동형 로봇, 그리고 또 이 감속기 만드는 대표적으로 RS 오토메이션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로봇주들 내에서도 후발주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이런 감속기 쪽으로도 주목받았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요. 최근 들어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LFP 이 두 가지 키워드에 국내 셀 업체들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술 개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SK온입니다. SK온하고요. 당국대 연구진이 공동 개발을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리튬 이온 전도도를 갖는 산화물계 신 고체 전해질을 공동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해서는 학술지에 게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번에 공동 개발한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출력이 커지고요. 충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셀업체 3사가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도 2027년 한 번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각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 목표 시기는 2027년 안팎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SK온은 2028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복합계하고 황화물계 두 가지를 모두 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양산 목표도 그에 따라 2028년을 제시하고 있고요. 삼성 SDI 측은 2027년입니다. 그리고 SDI는 황화물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 파일럿 공장 S라인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6년계는 고분자계, 그리고 2030년에는 황화물계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각사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셀업체들이 내놓은 뉴스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6% 정도 오름세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석경 AT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어제 뜨거운 반응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CCTV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다소 각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수술실에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오는 25일부터고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한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수술에 큰 지장을 준다거나 의료진이 특별히 요청을 할 때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촬영을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촬영된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열람이라든지 제공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수사에 참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뒀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누가 돈을 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상당한데요. 정부 쪽에서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100% 지원인지 이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CCTV 사용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던 논의였죠. 2015년에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 그리고 또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요. 2021년에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입니다. 앞서서 골목길에서도 CCTV 사용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이고요. 다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맥스하고 코콤이 가장 민감한 두 종목이고요. 그 밖에도 핀텔이나 MZ솔루션 등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 계속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PC 지표와 관련해서 해석이 엇갈리면서 3대 지수는 혼조 양상 나타냈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 모두 다 막힌 가운데 보합권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먼저 7월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보겠습니다. 전년비 4.2% 올랐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전달에 나왔던 4.1%는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0.8%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전월의 수치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다소 좀 혼란스러운 모습, 물가가 양호하게 그리고 또 지출도 양호하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어 금리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애매한 수준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 상황 속 이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간밤 미증시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